네, 무리함수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추석이죠. 추석 연휴 끝나고 한 2주 만에 보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미분 형식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고, 일단 미분 형식 계산하는 것을 조금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동성 선생님께서 문제 세트를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오늘 보여주실 건데, 그 앞에 설명도 조금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문제 세트를 좀 정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오늘 시간이 되면은 제 것도 오늘 보고, 안 되면은 뭐 다음 주에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은 미분 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꽤 많아요. 30 몇 개인데 그거를 뭐 다 해도 되고 아니면 다 하기에는 근데 시간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폼을 먼저 정의를 하는데 그 정의를 할때 원폼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B1에서 BK 해가지고 이렇게 그 V의 듀얼 스페이스의 원소이고 그리고 벡터를 V1부터 VK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벡터 스페이스 V의 원소이겠죠. 이렇게 그 이야기 정의를 했을 때 B1부터 BK까지 이제 웨지 프로덕트를 한 거. 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성질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K 선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V1부터 VK까지 얘가 이제 K차 이제 그 디멘전이 K인 V 벡터 스페이스인데 그 이런 각 VJ에 대해서 이제 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런 거를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교대적이라는 것은 얘 웨지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규화라는 게 있는데, 기저 벡터가 이렇게 E1, E2 이런 애들이 있어서 기저 벡터에 대한 이 웨지 프로덕트 한 것과 거기다가 그 E1부터 EK를 이제 이벨리에이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게 1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만족하는 애들이 요런 걸 그러니까 그 이런 이렇게 K폼이죠, 얘가. K폼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네들을 만족하게끔 하고 싶은데 근데 얘들을 만족하는 게 바로 이제 행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K가 2인 경우에는 원폼을 F랑 G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벡터가 V랑 W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F 웨지 G에다가 VW를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그 계산한 게 행렬식이니까 디터미넌트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가 K차원 입방체가 있으면 그 부피인데 부호가 있어야 되죠. 부호가 있는 부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저 벡터에 대해서는 정교하라는 얘기가 만약에 3차원이다. 그러면 요렇게 뭐 E1, E2, E3, E2, E3 이렇게 있으면 얘로 만드는 입방체는 부피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거는 만약에 뭐 2차원이라고 하면 요렇게 순서대로 하면 이제 넓이가 플러스가 나왔을 때 얘네 둘을 바꿔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바꿔서 한 거죠. 두 개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뭐 면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리면 면이 있을 때 요 벡터가 있어서 얘 E1, E2가 있어서 이제 E1 웨지 E2를 했을 때는 얘는 플러스 방향이면 그러면 E2 웨지 E1을 하면
이렇게 이쪽 방향, 밑에 쪽 방향으로 돼서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가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고, 그거랑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적분이랑도 성질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적분, 부피적분을 보통, 부피적분? 아니, 면적적분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걔가, 그냥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한 거거든요.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fx, y 같은 것, 여기 들어가는 함수죠. 요 들어가는 함수를 이제 면 밀도 정도로 이제 봤을 때, 그러면 그 2차원 입방체라는 게 사실은 면이죠, 면. 이렇게 면. 면이 되는 거고, 이 영역의 이제 넓이나 질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 만약에 fxy가 1이면, 그러면 전체 이제 밀도가 1로 균질한 그런 면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얘를 1을 대입하고, 그 계산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B에서 A를 뺀 게 1이고, Q에서 P를 뺀 게 1이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 이렇게 면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요런 영역을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면적이 1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도 이제 V가 1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게 얘가 결국에는 요 정규화라는 거랑 좀 맞물리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윗끝이랑 아랫끝을 교환하게 되면 얘네 둘이 교환하면 부호가 마이너스 튀어나오죠. 그리고 얘네 둘도 교환하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이런 근데 걔는 얘랑 바꾸는 형태라서 조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안 맞긴 한데 아무튼 이런 비슷한 성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디터미넌트가 부피라고 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제 그 적분의 성질이랑 비슷한 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3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네, 아무튼 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적분이랑 비슷하긴 한데 3번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보면은. 그쵸. 저도 방금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되게 그 대응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네. 3번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적분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부호가 없는 볼륨이라고 이미 상정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음, 근데 근데, 적분도 부호가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호가 네.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뭐, X를 먼저 적분하냐, Y를 먼저 적분하냐를 가지고 부호가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적분을 할 아, 때. 네네네.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그 리만 합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네. 네, 그거 바꾼다고 해서 사실 이게 적분이 달라지면 이상한 건데. 맞아요. 근데 미분 형식에서는 그래서 이제 미분 형식에 쓰이는 dx 웨지 dy랑 저기에 있는 dx dy랑은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크기는 같은데 dx 웨지 dy에서 부호를 없애버린 게 여기 적분을 하는 dx dy가 아닌가? 예, 저는 그 정도로만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요. 거의 네. 처음 제가 네. 너무 초보라서 그런가 이제 표기 자체가 막 똑같은 걸 했는데 이게 막 하는 거 모르겠는데 이 지금 FHG하고 VW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 뒤에 여기요? 행렬식 쓴 거. 예, 예,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이거 어디는 DFH DG 이렇게 쓰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 F를 예를 들어서 뭐 P, DX, PX, Y, DX, 뭐 QX, Y, DY 이런 형태로 아, 본
볼 거다라는 걸로 생각해 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럼 이제 F가 스칼라면 DF 뭐 이렇게 되는 거고. f가 스칼라면 그냥 fx, y라는 함수가 예, 들어가겠죠? 예. 아,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일단은 원폼 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K가 2일 때 이그젬플 보면은 F 네, 웨티 G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자체로만 봤을 땐 이거를 이형식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음 이형식과 1형식의 어떤 그냥 기준이, 네, 1형식 그냥 웨지 프로덕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F 웨지 G면은 이건 이형식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네, 그게 맞나요, 일단은? 네. 얘가 1형식이고 1형식일 때 이제 웨지를 해면 2형식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그러니까 행렬식의 특성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아, 그 음, 얘가 정의가 이렇게 돼요. 정의가 행렬식으로 정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네. 이거 되게 간단한 예시 하나 보면은 딱 바로 이해되실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 예시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있습니다. 푸신 것 중에 있지 않을까요? 밑에 아, 바로 바로 밑에 있는 있네? 거죠. 아, 네, 네네네. 있네요. 네. 네. 그럼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아까 요거는 음,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 알파 베타로 그냥 바꾼 거예요. F랑 G를 알파랑 베타로 바꾼 건데 얘를 그래서 알파를 dx라고 놓고 베타를 dy라고 놓고 그 다음에 v를 1,2라고 놓고 벡터니까요. 3,4라고 놓으면 w를 그랬을 때 이제 dxv라는 건 뭐냐면 v의 x 방향을 취하겠다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dx의 v가 1이니까 1이고 그리고 dx의 w는 y 얘가 지금 뭐지? 아 w구나. w는 여기 있죠. w의 그 x 방향이니까 3이고요. 그리고 dy의 v는 dy가 이제 y 방향이죠. 이제 2고 그 다음에 dy w는 4라서 이걸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이렇게 네,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디터미넌트로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dz 얘는 이번에는 이제 dx dz로 넣었는데 그러면 이제 z방향 성분을 뽑아야 되니까 얘는 dx에 대한 거는 그대로 1하고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리고 dz는 z방향이니까 이제 2하고 3 나오겠죠. 2하고 3. 그래서 디터미넌트로 계산하면 이제 5 이런 식으로 네,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는 됐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뭔가 그냥 챗GPT에 물어봐서 미분 형식에 관련된 그런 룰 있잖아요. 미분 네네. 형식, 그러니까 미분 형식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룰을 그냥 좀 익힐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몇 번 풀어봤을 때는 네. 벡터를 이렇게 따로 주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네네. 그냥 일반적인 뭐, 어, 음, 이게 질문이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이렇게 벡터랑 미분 형식이랑 연산하는 게 저한테 그냥 생소해서 그냥 네, 아, 말씀드린. 아,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거는 방향도 함수랑 관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F가 스칼라 함수라고 했을 때 D를 취하면 이제 원폼이 돼요. 그러면 걔가 이렇게 연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F를 각각 이제 어 뭐
x1이 뭐 x고 x2가 뭐 y고 3차원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라운드 f 라운드 x dx 라운드 f 라운드 y dy 라운드 f 라운드 z dz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렇게 그 d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데 걔가 방향도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v 방향의 이제 방향도 함수 P점에서의 방향도 함수인데 걔를 이렇게 정의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걔를 얘를 이제 그 V 방향으로 해가지고 P점에서 그 시그마로 이런 식으로 얘처럼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P에서 V에다가 evaluate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FP의 V 를 쓰면 걔가 이렇게 되는데 걔랑 얘랑 같게 돼서 그래서 그게 미분 형식이랑 얘를 P에서 V에 아니지 잠시만요. 그렇지. P에서 V에 이벨리에이트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걔가 아까 했던 이제 미분 형식하고 같은 형태로 나와서 그래서 그 미분 형식이랑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도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네,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설명 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설명은 네, 김홍종 교수님 미적분학 책 그 두 권짜리에서 네, 2권의 한 중후반에 나오는 그 미분 형식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dx라는 표기 있잖아요. 네. dx라는 표기 자체를 아예 방향 도함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제가 조금만 여기 써보면은 네, 어, 네, 요거 됐다. 그 이게 지금 방향도함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 방향도함수를 계산하려면은 일단 함수가 있어야 되고 점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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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함수는 뭐 고정돼 있다 치고 네, 그다음에 점도 고정돼 있다 치고 그러면 이제 이 표기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방향을 입력으로 놓으면은 어떤 도함수가 나오는 그런 함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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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D는 D인데 FP는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V를 넣으면은 뭐가 나오는 네, 그런 함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계산을 하죠. 네,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P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P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고르면 되니까. 맞아요. 네, P는 고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이 V라는 벡터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러니까 아직 값은 아니지만 그냥 그 편도 함수의 선형 결합 같은 약간 그런 네, 형태가 되잖아요. 네, 이걸 DF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똑같다고 보면은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버리는 거냐면은 F에다가 X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F는 다변수 함수인데 네, 그 다변수 함수를 X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뭐 여기가 이제 dx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i가 나오잖아요. 네, i랑 v랑 다 프로덕트를 해서 v의 x 컴포넌트가 된다. 이래서 dx가 v의 x 컴포넌트만 꺼내주는 함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네, 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 설명이 제일 좀 납득이 되는 설명이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적어주신 요거랑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네, 네, 이 설명을 보고 나니까 왜 DX가 함수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미분 형식 이렇게 나타낸 거고, 네, 이렇게 이벨루에이션 한 이 형태를 지금 정의를 하는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정의를 한 거라고? 아니면 음, 그러니까 여기 그, P랑 V랑 뭔가 추가가 됐잖아요. 네. 이거를 정의를 한 거라고 정의를 해야 한 거라고 되는지 봐야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그냥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음, 어, 아, 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써보면은, 네. 제가 여기 조금만 써볼게요. 괜히 지웠다. 제가 썼던 거. 안 지웠는데 나올 뻔했는데. 그, 방향도 함수 이렇게 써지잖아요. 방향도 함수를 애초에 제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쓰면서 시작을 할게요. D, D, F, P,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뭐 표기는 뭐 쓰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걸 방향도 함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V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그 P라는 점에서 저평면을 그렸을 때 V만큼 가면은 함수값이 얼마나 변하는가잖아요. 네. 계산적 의미를 보자면은.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쓰잖아요. 그레디언트 F, P에 닷 한 다음에 V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dx v를 요 표기를 그대로 따르자면은 dx v는 v의 x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걸 그대로 그 약간 장난질을 쳐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게 결국은 그러니까 fx p vx 더하기 fy p vy 더하기 아이고 잠깐만요. 공간이 없다. 이변수만 하시죠. 그럴까요? 네. 네, Z는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해 주시고. 네네. 네. 근데 요게 요 vx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fx p dx의 v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fy p dy v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dx랑 dy가 사실은 그 그러니까 dx는 x 방향 컴포넌트만 뽑아내는 거, dy는 y 방향 컴포넌트만 뽑아내는 거. 근데 사실 둘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합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합칠 거냐면 이렇게 합칠 거예요. 어, 일단 p는 지금은 안 뺄게요. dx 더하기 f y p dy 그 다음에 v 이렇게 써도 되죠. 네.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df라고 부른다. 약간 이런 느낌. 음, 으로 저는 일단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DFP구나. DFP.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DF는 사실 그냥 이 DF는 그냥 모든 방향에 대해서 항상 미분 가능한 그런 형태고 이 방향 도함수는 사실은 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미분 가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DF가 있으면은 이것보다 뭔가 더 일반화된,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그런 형태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이런 표기 방식이 이런 전미분이 가지는 어떤 모든 방향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거를 일부 축소를 한 형태로 그냥 이렇게 쓴 것 같다는 지금은 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사실 되게 날카로운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편도함수는 잘 구해져도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는 도함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떡할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 네. 그래서 굳이 매니폴드를 정의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서 스무드 매니폴드 위에서만 한다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전제를 그런 거 우리 안 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속 편하긴 한데. 네. 그리고 대체로 스무스 매니폴드가 아닌 애들 다룰 일이 물리에서 그렇게 막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는데 뭐, 저도 아무튼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긴 합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F를 이렇게 잡고 P 점과 이제 V 벡터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EXY 되죠. 그래서 이제 P에서는 이제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Y로 편미분하면 X제곱인데 P에서는 1이 되는 거니까 DFPV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레디언트 P, FP를 계산을 해보면 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1 똑같이 나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똑같이 나온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음, 얘는 이제 3차원인데 2의 xz 제곱 더하기 y에 대해서도 요거는 어차피 노트에 있으니까 그냥 쭉 보세요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냥 뭐 계산이니까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설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풀백은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변수 치환 역사상 정도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가 미분 가능한 사상인데 매핑이죠. 근데 이제 Rn에서 Rm으로 가는 매핑인데 그래서 F라는 애는 Rm의 K폼, 여기 이제 K폼이 있겠죠. 그리고 Rn에도 K폼이 있는데 이 Rm의 K폼에서 Rn의 K폼으로 보내는 F 스타를 유도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와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F 스타 오메가가 이제 만약에 K폼이라고 하면 F 스타 오메가의 P점은 아까 했던 P점과 같고, 그다음에 그 K폼이라는 게 음, 벡터 K개를 받아서 이제 스칼라 하나를 내주는 그러한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오메가에다가 FP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벡터들이 쭉 들어가더라고요. DFP V1부터 이제 DFP의 VK까지 쭉 들어가는데, 이게 솔직히 이렇게 정의를 나열만 이렇게 해놓으면 계산을 물론 이제 하나하나 다 그렇게 따져보면 뭐 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딱 보면 그렇게 잘 와닿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질을 먼저 보면 음,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성을 만족하는 성질이 나오고, 그리고 원폼인 경우에도 이렇게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분배 법칙처럼 웨지로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성질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풀백이라는 게 다시 땡겨온다는 거잖아요. 땡겨온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역사상으로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선형성이니까 더하기를 이제 그냥 쪼갤 수 있다라는 것이라서 이제 그럴듯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2번은 G가 스칼라 함수인데 스칼라 함수에도 F 이제 스타를 붙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선형성이면 상수처럼 그냥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물론 이제 증명을 하면 말은 되겠죠. 근데 그게 조금 저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잘 와닿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표기법이 이 F 스타의 오메가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감상인데
네. 그래서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해보자라고 해서 살펴보면 요게 이제 풀백이고 그래서 P라는 것은 이제 전 P에서의 값인 거고 그리고 요러한 벡터들을 K폼 같은 경우는 이런 V1부터 VK까지 K개의 벡터들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알겠고요. DFP는 아까 했던 그 P에서의 미분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이제 P에서의 미분인 거죠. 그거를 푸시 포워드라고 또 하더라고요. 얘도 솔직히 용어가 조금 아까 이제 그 레코드 전에 강병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푸시 포워드라는 용어도 그렇게까지 막 와닿진 않는데 아무튼 푸시 포워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벡터들을 이제 DFP로 보낸 후에 그거를 이제 W에다가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계산으로 직접 보면 제로 폼인 경우는 G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F 스타 G는 G 합성 F로 그냥 나온다고 하고요. 그냥 F를 먼저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G를 합성을 하는 거죠. F에다가 넣고 G에다가 넣는 거죠. 원폼인 경우는 알파가 I 뭐 인덱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I가 뭐 X, Y, Z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반적으로 I라고 썼을 때 알파 I에다가 Y를 넣은 거에 DY를 이렇게 붙인 것을 시그마 썸을 한 거고 이게 이제 계수 치환이 알파 i에서 알파 i에 fx를 넣은 걸로 이렇게 계수 치환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dyi에서 dfi로 갈 때 dfi라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형태로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개 후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제를 먼저 볼게요. 그 제로 폼 같은 경우는 R2에서 R2로 가는 그러한 어떤 이제 F가 있으면 fx, y를 6, v라는 그 뭐죠? uv로 이제 정의를 할 건데 걔가 x제곱, xy로 이렇게 정의가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g의 6, v가 u제곱 더하기 2v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제로 폼으로 됐다고 정의가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p가 1,2라고 하면 계산은 그냥 합성을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디 갔지? 요게 u가 x제곱이고 v가 xy니까 여기다가 u에다가 v에다가 x제곱 xy를 그냥 각각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주면 p에서는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2 넣으면 되니까 계산을 해서 이렇게 9가 나온다. 라고 계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네 일단은 했고 두 번째로 원폼의 이제 풀백인데 R2에서 R2로 가는 걸로 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잡았어요. 똑같이 잡혀 있고 알파라는 거를 VDU 더하기 3DV 이렇게 잡았고 P라는 점을 이제 1,2 아까처럼 똑같이 잡았고요. 방향 벡터를 그냥 A, B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P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다라는 건데요. 그, 네. 그 방향 벡터가 이런 식으로 A, B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치환으로 F 스타의 알파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계수를 먼저 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V가, 어디 갔지? 얘가 이제 6, V일 거고, 그럼 V가 XY고, U가 X제곱이었죠. 그러니까 V가 XY인데, 알파의 그 뭐지? 유는 왜 안 써놨지? 아, 여기는 V만 있으니까 네, V만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미분 치환은 뭐냐면 아까 얘가 U고 얘가 V였잖아요. 그래서 DU/DV를 구한 거예요. 여기 DU/DV가 있으니까 DU/DV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전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여기다가 V에다가 XY 집어넣고
du 집어넣고 dv 집어넣고 그래서 그냥 쭉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1,2에서 평가를 할 거니까 1,2에서 평가를 하면 여기다가 다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쭉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10dx, 3dy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벡터 w로 평가를 한다고 한다는 거는 여기다가 w를 이제 취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10dx의 w, 3dy의 w 이렇게 되는데 dxw는 아까 x방향 a고 dyw는 아까 y방향 b였죠. 그래서 10a 더하기 3b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로 그냥 바로 할 수가 있는데 dfp가 아까 그 야코비안 JFP로 쓸 수가 있으니까 걔가 이제 음, EX 아까 보시면 어디 갔죠? 요거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EX 그리고 어 요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죠. 그리고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가 되고요. 요거 똑같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이제 P 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1,2를 이제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행렬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W를 평가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AB 이렇게 AB를 곱해서 그래서 이런 행렬이 나오게 되고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파에서 FP가 1,2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 뭐냐 알파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1,2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걔를 그러니까 위에 정의했던 것처럼 어디 갔죠? 어디 갔지? 요거 했던 것처럼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서 10a 더하기 3b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폼이었고 투폼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f의 r, 세타가 이제 x, y로 표현이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투폼을 오메가를 dx 웨지 dy라고 했고 그 다음에 p를 r, 세타라고 하고 근데 걔가 이제 r, 세타라는 점이 2,4분의 파이라고 둔 거죠. 이렇게 두고 v1을 1,0이고 v2를 0,1이고 이렇게 뒀을 때 풀백은 이제 dx를 찾을 때 dx는 이제 요거 x가 요거니까 요거 그냥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dr 빼기 r 사인 세타 d 세타 이런 식으로 네, 나타날 거고 그리고 dy는 요거 똑같이 미분하면 되니까 사인 세타 dr 그다음에 r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나타날 거죠. 그래서 f 스타의 w라고 하면 걔는 아까 이제 요거 dx 웨지 dy였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 얘를 웨지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R, dr, d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V1, V2가 여기 있었으니까 걔를 집어넣어서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걔가 이제 아까 디터미넌트로 나온 걸 맨 처음에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2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계산 예제 쭉 봤거든요. 저는 일단 이해는 다 못했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그냥 것만 궁금한 게 네. 여기서 W 이렇게 하고 이거랑 그러니까 이 연산자가 뭘 더 해주는 건지 혹시 한 번만 더 설명 가능한가요? 아, 그게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건데, 네, 아이고,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제가 남긴 건데요. 네. 어디다가 놨지? 어디다가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지?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저도 별 생각이 없다가 이 문제 19번 문제 풀 때,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쓰지?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DU랑 DV를 그냥 웨지 프로덕트를 하면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요. 이거 보시면 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얘가 UVW가 UVW인 거고요. 그랬을 때 F스타의 DU 웨지 DV를 DX DY로 전개하시오라는 문제예요. A가. 그리고 B는 F스타의 DV, 이게 W가 여기 있으니까 W, DW를 웨지를 한 거를 이제 DX DY로 전개를 하라는 문제인데, DU, DV, DW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그냥 미분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굳이 F스타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얘를 그냥 웨지 프로덕트를 하면 똑같이 나와요. 얘도 똑같아요. B번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얘는 이렇게 되고, 근데 얘도 이렇게 된다는데,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가 똑같은데, 왜 얘는 아무것도 안 붙고 얘는 이렇게 꼭 이 F 스타를 붙여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한 거는 그 UV로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UV 평면에서의 이 형식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저는 실제로는 DUDV가 기저인 거고요. 그리고 F스타를 붙인 거는 풀백이라서 저쪽으로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역사상처럼 저는 생각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XY 평면, 그러니까 XY 저기 뭐냐, 아까 이제 R2에서 예를 들어서 R2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XY고 여기가 이제 UV인데 이쪽으로 간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XY 평면에서의 이 형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는 기저가 DX랑 DY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계산한 거랑 F 스타랑 겉보기의 값은 같은데 그 형식이 존재하는 공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줄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합니다. 풀백을 표현을 해줄 때는. 감사합니다. 네네.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제 R2에서 R3로 가는 어떤 맵이잖아요, F가. 네. 근데 잠깐만요, 이거 쓰면서 해야겠다. 이거 없어지는 선이 있을 텐데. 이건가? 아,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R2에서 R3로 가는 건데, 네. DU 웨지 DV는 말 그대로 그 R2?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요런 그냥 미소 면적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사라지지 않은 게 낫겠다, 이거. U가 있고, 그 다음에 V가 있고, 이게 요런 공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X? 아니지. 순서가 바뀌었네. UVW. 여기가 X, Y고, 그 네. 다음에 이게 UVW인 거잖아요. 네네. U, V, W인 건데, 그러니까 어떤 한 점 P가 있으면은, 여기 어딘가에 FP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예를 들어서, 좀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아주 많은 개념들을 어뷰징 하는 것 같긴 한데, 요런, 만약에 DX라는 어떤 아주 작은 벡터를 따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도 이게 어디론가 갈 거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서도 DU, DV, DW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볼륨이 아니라 지금은 저기 투폼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DU, DV다. 만약 이런 DU, DV라는 이런 그 어떤 사인드 사각형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평행사변이 뭐 생겼다. 그러면은 요거는 얘고 F 스타를 씌워주는 게 이게 여기서는 어떤 사각형이냐? 를 찾아주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머릿속에서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역사상이라고 한 게 네.
그 아까 보시면 지금은 Alt에서 R3로 가니까 지금 그려놓으신 그 그림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F 스타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애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네네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풀어봤거든요. 네. 문제를 풀 때. 네. 저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 네, 네. 왜냐면, 이렇게, 뭐, 사실 F 스타가 붙으나 안 붙으나 똑같은 등호니까. 그쵸. 그 결과는 네. 결국에 이제 이거 계산하면 이거고 네. 이것도 이걸 아니까 네. 그러면 뭐 얘랑 얘랑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가지고 네 네. 근데, 찾아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디가 달라지는 것 같냐면은, 네, DU가 지금 EXDX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 등호의 의미가 네,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같다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DU라고 썼던 게 이 공간에서는 EXDX다. 약간 이런 의미? 음,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같다는 게, 그러니까 그,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있지만 저 F라는 맵을 통해서 같아지는 어떤 무언가? 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저 약간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코딩할 때 보통 이제 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넘은 3 하면 이 3을 이 넘이 3이랑 같은 게 아니고 3을 넘에다 넣는 거라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어, 들고. 괜찮은데요? 그것도? 그쵸?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좀, 네, 문득 네. 들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는 진짜로 같은 거인데, 여기서의 등호는 같다기보다는 F를 통해서 그, 마치 원투원 컨던스가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음, 아니지 않나?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투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장현철 교수님 맞나요? 지금 뭐, 저 왜 갔냐, 왜 같은데 저렇게, F스타라고 붙이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랑, 그 다음에, 그, 강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요거는 진짜 우리가 아는 찐 등호인데, 얘는 약간, 대응 측면의 등호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혹시 이게 음, 맞나요? 음, 뭐, 그 부분은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좌변, 이제 DU, DV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잡으면, 약간 적분을 어디서 할 거냐, 약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 적분을 어디서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저 뭐지? 그 존재하는 공간이 다르다라는 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 그림도 되게 잘 그려주셨고, 그러니까 DU, DV라고 쓰면은 그렇게 할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UV에서 적분을 할 생각인 거죠. 아, 네. 그리고 F 스타를 저렇게 붙여놓으면은 이제 XY에서 적분을 할 생각인 거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재료는 다 그려주셨고요. 저기 XY에서 저기 옮겨간 거니까. 예. 네네네. 그 적분을 어디서 할 거냐라는 에서 봤을 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막 다르다고 말하는 게 어차피 같은 연산 방식으로 결과값이 나오니까 저게 의미가 생기는 거는 적분을 어디서 할 것이냐를 할 때. 네. 아, 그러니까 DU, DV면은 이제 적분 기호를 붙이면은 왠지 그 적분 영역에다가 UV의 सब셋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근데 F 스타를 붙이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X, Y에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음,
네, 그럼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F스타 DUDV를 붙여놓고 적분기를 붙이면은 이거는 영역이 진짜 무조건 XY 영역이 나와야 돼요. 음, 네. 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환 관계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으면 DUDV, F스타 DUDV 너무 쉽게 그냥 같은 거 보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변환 관계가 애매하거나, 약간 그러면은 좀, 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U가 이제 어떤 영역에서는 그 X에 대한 펑션으로 써지는데,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안 되고, 막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네, X에서 UVW로 가는 함수, 뭐 이렇게 안 적히면, 근데 그 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F스타의 의도는 그 XY 공간으로 땡겨와서 적분을 하고 싶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좋은 그 기억, 질문, 네. 네? 아, 네네. 좋은 감사합니다. 질문에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당시에는 많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적분할 때는 그 풀이에 항상 뭐 이걸 붙여서 주니까, 적분 저렇게 하나 보다. 그러고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적분해라, 뭐 이런 거. 얘 왜 안 했지? 얘는 아마 몰라서 안 했을 거고요. 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적분 문제 어디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몇 개 나오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더라고요. F스타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하다가 이 문제에서 갑자기 엥? 근데 얘는 그냥 계산했는데 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왜 이런 문제를 시켰을까? 그쵸? 왜 이런 문제를 음. 시켰을까? 왜 얘들 적분할 때만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거요? 네. 음, 그러게요. 근데 옮겨오는 것 자체는 뭐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음, 네. 그러니까 스텝이 이거 옮겨오는 걸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적분을 시키는 것 같아요. 밑에 적분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 그거 연습시키려고 그랬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챗GPT가 네. 준 문제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적분이 쭉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구태영 선생님 이해되셨나요? 아, 네. 잘 됐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었지? 여기, 이건가? 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음,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네. 그 풀백의 데피니션을 보면은 뒤에 그 우변 뒤에, 좀 전에 지나간 거. 요걸로요? 여기다. 네네네. 여기 우변 뒤에 보면 DFP V1부터 DFP VK까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우리 적분, 그러니까 다변수 적분할 때 그 변수 변환하면서 쓰는 그 자코비안? 그러니까 네. 얘랑 합쳐지면서 결국은 자코비안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참, 네, 저기, 아까 그거, 잠깐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네. 스타. 네, 요거요. 네,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DUDW라고, 아까 DU 웨지 DW였으면, 네. 이제, 아닌가? DUDV였나? 네, DUDV가 있었으면, 네. 그, 여기에 이제, 탄젠트 벡터 지금 넣는 거잖아요. V1, VK. 네. 네. 뭐 지금은 RN이니까 그냥 V라고 쓰는 거지만, 네. 네. 저 V가 이제 UVW 공간에서 넣는 거고요. 아, 네, 수학적으로는 그게 차이입니다. 네.
그 UVW로 만든 벡터가 저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F스타, 예. 이렇게 되겠네요. 아닐까요? 다시 아까 그 차이 보는 얘기로 제가 잠깐 돌아간 건데, 네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그, 아까 요거 보고 있었잖아요. 이거랑 네네네. 이거의 차이가 뭐냐? 네.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냐? 네. 그래서 얘를 그 X로 사실 전개해서 쓰는 순간 이미 사실 이거 하고 있는 건데, F스tat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DU, DV는 X로 바꿔 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기는 해요. 네. 아, 네. 그래요. 이렇게 쓰려면, 네. 그냥 이렇게 쓰려면. 아, 그러니까 그 저 DU, DV가 아니라 DX 웨지 DY로 쓰려면 요 뒤에다가 블라블라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UV를, 어떤 공간의 코디네이트로 쓰려면, 이 DU, DV가 너무 꼬나? 너무 꼬나? 아, 아, 혹시 네. 그 얘기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투폼이 지금 여기 있는 투폼이 그 벡터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뒤에 이렇게 썼을 때 뒤에 들어오는 벡터는 이 UV가 있는 공간의 벡터 두 개여야 되고 이렇게 썼을 때 뒤에 오는 거는 요 XYZ에서의 벡터 두 개여야 되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 의미실까요? 어,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음, 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생각난 말, 일단 거의 끝까지만 할게요.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DUDV라고 쓰면은, 아까 코디네이트 있었잖아요. 코디네이트를 잡아놓고 DUDV 뭐 이렇게 썼잖아요. 네. DUDV. 그러면은, 약간, 그, 이게 그 코디네이트에서 온 베이시스 원폼인 것 같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아까 그 F라는 맵 덕분에 이 U랑 V를 XY에서 온 펑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그 아까 그렇게 DX로 전개하시면은 이거를 뭐야 그 U라는 펑션에다가 D를 씌운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음, 예. U라는 펑션에다가 D를 씌운 걸로 해석하면은 이제 XY로 전개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개하는 순간 이미 XY에서 보겠다는 의도가 섞여 있어가지고, 네. 어,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코디네이시냐, 어디서 오는 펑션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적분할 때 적분 영역을 명백하게 해주느냐, 풀백 노테이션을 써서, 약간 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노테이션의 차이. 음, 뭐가 강조가 되느냐.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왜? 뭐 F 프라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DF, DX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 네네네. 네. F 프라임은 이제 미분한다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거고, DF, DX는 이제 X에 대한 미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약간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알듯말듯한 것 같은데. 일단, 네, 알겠습니다. 두 개 같은 대상이라고 보고, 근데 음, 일반적으로 DU, DV라고 보면은
du, dv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u랑 v가 코디네이트라고 생각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역이 올 때 uv에서 온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여기다가 f 스타를 딱 씌워갖고 du, dv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고 적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 무슨 서브셋을 딱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제 UV에서 적분할 게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S는 UV의 서브셋일 수 없어요. 이렇게 썼으면. 그거는 네.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두 개가 같은 대상인데.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 생각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실제로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 문제에도 들어있는 건데요. 이거 문제 잠깐만 적어드려 보면은 이런 문제거든요.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풀어봤을 법한 문제인데, 0에서 1까지 1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 dx. 요 문제거든요. 요거 보통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x를 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dx가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돼가지고 는 여기를 이제 그 d 세타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d 세타로 바꾸면 잠깐만요. x가 0에서 1까지니까 사인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고 그리고 에, 어,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분의 위에도 d 세타가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돼가지고 이렇게 슉슉 없어져가지고 2분의 파이가 된다. 약간 그런 문제인데 요거를 여기다가 딱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얘가 오메가고 아이고 아이고 요거 요게 오메가고 그러니까 원폼 오메가이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요. 여기서 그럼 x에서 세타로 가는 거를 요렇게 잡아가지고 잠깐만요. x에서 세타로 가는 그럼 아크 사인으로 잡아야 되나? 지금 말을 하려니까 좀 이상해지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 공간인 거고 얘는 세타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자면은 약간 요런 지워져 버리는구나.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 잠시만요. 헷갈렸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괜히 끼어든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도 뭐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게 이거였거든요. 오메가를 이렇게 주고, 오메가 이렇게 주고, 이거, 그, 그러니까 도메인이 0에서 1인 거죠. 그러니까 저 오메가를 0에서 1까지 적분해라 라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풀려면 풀 수 있는데, 이게 요 구조에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어떻게 여기서 F는 뭐일까? V는 뭐일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건데, 지금 보니까 얘기를 잘못 꺼낸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잠깐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 그러니까 도메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치환을 하자면 이렇게 치환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2분의 파이고, 여기는 1이고, 원래는 여기서 적분하라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적분하라는 건데, 적분 구간을 우리가 여기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어떤 관계로 옮겨가냐면, 너무 많이 그렸다.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은, 요런 걸로.
X는 사인 세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X고 여기가 세타니까 어 그러면 여기서 F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F가 아크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갑자기 자신이 없네요. 맞는데요? 아, 맞아요. 맞나요? 맞나요? 네네. 네.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요 오메가, 그러니까 얘를 오메가라고 쓴다면은 를 오메가라고 정의를 하면은 요 오메가를 0에서 1까지 x 코디네이트에서 그러니까 x 공간에서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거를 요 오메가에다가 그 각점 p에서의 저 값을 씌우고 그다음에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를 이 df를 어떻게 구해야 되죠, 근데? 이 df가 여기서 샥샥샥 없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걸 구하면은 결국은 다 계산돼서 요 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크사인 미분한 게 그거잖아요. 이거. 아, 그래요? 제가 그런 거 좀 약합니다. 이걸, 이걸 적분하면 사실은 여기가 캔슬이 돼서 네, 세타가 나와서, 아니, 1이지. 1이라서 네, 부정적분을 하면 네.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아크사인 맞는데, 그 아크사인에 X가 들어가야 맞는 거죠. 스레타가 아니라. 아, 네, 그 함수는 잘 찾으셨는데, 지금 변수가, 네, 저 보라색 F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저기, 아크사인에, 아, 맞다. 저기가, 네, 이해했습니다. 저기가 X.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아, 이해했습니다. 아, 요거 미분한 게 이게 되나요? 이게 되나요, 이게? 네네. 아, 그래요? 아, 네. 그렇구나. 방금 보여주신 게 증명이죠. 아,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얘를, 뭐, DFP에서 미분을 하면은 결국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DF니까 여기를 DX라고 써야 되나?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뭔가 벡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뭐 이 1차원 공간에서는 그냥 벡터는 그냥 그 방향 한쪽 방향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요 구조에 딱 들어맞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뭔가 오래 걸렸네요. 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DU 웨지 DV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그거를 DX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거예요. 네, U를 더 이상 코오디네이트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랑 같아서, 네. 네. 그 DU는 EX, DX라고 쓰는 순간 U는 코디네이트이 아니라 U는 X에서 온 펑션인 거죠.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음. 그냥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 F 스타라는 게 자동으로. 아, 그리고 아까 요거 조금 밑인가? 그 보여주셨던 네, 여기 성질 1, 2, 3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사실 저도 이거 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을
봐서 뭐 한 줄 한 줄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렵긴 했는데 이게 전혀 좀 와닿지가 않아서 저도 아까 그 배동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똑같은 불편함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2번, 이거 왜 이렇게 되냐. 네, 그쵸. 네. 왜 그 오메가가 함수면은 그냥 합성이랑 똑같냐.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와닿지 않다, 불편하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조금 뭘 해보면, 이거 해보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우리 XY 코디네이트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잖아요. 네. 그거, 일단 그렇게 바꾸는, 그, 일단 공간 두 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F랑 저 오메가를 뭐 한 번은 스칼라가 되게, 한 번은 원폼이 되게, 한 번은 투폼이 되게 그런 식으로 좀 잡아서 왜냐면 이 적분은 우리가 할 줄 아니까 그 할 줄 아는 거기에다가 이거를 좀 그대로 집어 넣어서 해보면은 뭔가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그냥 잠깐 해봤습니다. 음, 네, 뭐, 그러니까, 풀백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조금 와닿으시면 괜찮을 수 있는데, 네. 너 풀백의 의도는 사실 그거거든요. 여기 공간이 있고, 여기 어떤 공간이 있고, 여기 이렇게 사이에 맵이 있고, F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풀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렇게 할게요. 부분을. 이렇게. 풀백이라는 게 이 Y에서 정의된 어떤 대상을 F를 이용해서 X에서 정의된 대상으로 여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펑션이면 여기 있던 포인트를 F를 기준으로 여기로 가져와서 이렇게 가게 만들면은 그 X에서 정의된 펑션으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Y에 있던 게. 네네.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냥. 저 마지막에 그리신 거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혹시 이 꺾인 화살표가 잠시만요. 어떤 의미였죠? 아, 그러니까 그 Y에서 정의된 대상을 Y에서 이게 펑션이든 뭐가 됐든 Y에서 어떤 정의된 대상이 있어요. Y에 있는 원소들을 도메인으로 갖는 녀석들. 네네. Y의 원소 또는 이제 Y의 어떤 스트럭처. Y의 어떤 Y랑 관련된 녀석 위에 정의된 대상이 있어요. 그게 펑션일 수도 있고 폼일 수도 있고. 근데 풀백이 뭐냐면 이 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Y에서 정의된 녀석을 X에서 정의된 녀석으로 당겨오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뻔히 보이죠. 제가 적분 얘기했잖아요. Y에서 적분하고 싶은데 Y가 이상하게 생겨서 잘 안 되면 X로 땡겨 오는 거예요. 그 강성 교수님 예전에 그 얘기 하셨는데 적분 결국에 다 유클리지아 공간을 내려서 하는 거냐. 아,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하게 풀백이 들어가는 거고요. 음, 네. 방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아는 것 같은 게 저는 약간 역함수처럼 이렇게 그냥 가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아니고 화살표가 아까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화살표를.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거 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땡겨와서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가고 싶은 걸로, 아이고, 그렇게 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네, 바로 가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원래 네. 여기 있던 거를 얘로 이제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는 힘드니까 이렇게 바로 거쳐서 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래서 치환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용어. 치환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네네네. 대각선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저 원래 갖고 있던 대상이 그 공간 위에서 다루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음, 그래서 이게, 패러메트라이제이션 쓰고 네. 그러잖아요. 이게 네. 힘드니까 이렇게 가겠다. 네. 이게 힘드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상으로 다 땡겨와가지고 네네네. 예, 그 위에서 정의된 것처럼 다루겠다 이거죠. 그러면 왜 풀백이라고 했는지 좀 납득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배동 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 뒤로 끌고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그렇죠. 여기에 있던 녀석을 이렇게 가져가야 될 거니까. 네, 네.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하죠. 네. 아, 그러니까 아, 네. 그, 이 Y에서 정의된 스트럭처를 X에서 정의된 스트럭처로 대응시킬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네, 네, 네. 그러니까 뒤로 오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오기는 하죠.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풀백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이 방향으로 정의돼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게끔. 네.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낸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땡겨 오는 거죠. 풀백. 네. 그래서 저는 그 풀백이란 용어를 쓰길래 아니 그냥 치원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풀백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날 고통스럽게 하냐 약간 날 왜 괴롭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 네 용어 뭐 음. 이렇게 알고 보니까 좀 잘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단순히 치환이 아닌 경우도 좀 있거든요. 보시면 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아, 공간이 좀 더 복잡해지니까 아, 네.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치환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풀백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좀 더 이제 이미지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음, 가지 그 상황에서 그 풀백이라는 말을 써서 연상시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 해당되면 다 풀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지 않아도. 그러면 혹시 그냥 치원적분 하는 것도 풀백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 풀백이 적용이 돼 있는 거죠. 네. 음, 네, 그 알겠습니다. 여기 이 성질이 위에 있던 어느 정의로부터 유도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를 만족해야지 풀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거를 유도하는 뭔가가 있어요? 지금 위에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아, 이 성질을 유도하는 증명은 안 봐가지고 저 지금 그러니까 위에 뭐 이 여기서 내려오는 거죠, 이 성질이 어쨌든.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음, 솔직히 증명 일일이 보는 게 좀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네. 네, 네. 네. 아니 그냥 음. 이게 그냥 이런 걸 만족하는 걸 풀백이라고 그냥 부르는 건가? 이게 정의인가 그, 싶었는데 일단 저, 그건 아닐 것 같고. 네, 프로포지션은, 그러니까 정의만 이용해서 그냥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네. 잘 그리고 보겠습니다. 풀백이 뭔가 지금 다시 좀 곰곰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게, 그러니까 K폼, RM에서의 K폼, K폼이 결국은 일단은 함수잖아요. 오메가가. 그러니까 한 점 P에 그 할당 되어 있는 함수인데 벡터를 받아가지고 그 스칼라가 나오는 맞나? 맞죠? 스칼라 나오는 함수 맞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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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네, 벡터란다. K 텐서니까. 예. 네. 네, 함수라고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점마다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필드라고 부르는 게 더 좋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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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아, 말하자면 함수들의 모임이죠. 아, 네. 그러니까 어, 네. 각 점마다 붙어 있는 함수인 거죠?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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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점마다 그리고 함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니까. 아, 네, 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개념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거 맞고요. 근데 이제 필드.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각 점마다 붙어 있는 K 텐서라고 얘기하면 맞나요? 네네. 뭐 그 정도도 괜찮고요. 네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요 데피니션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적분하기 전까지는 P는 안 바뀌는 것 같고
적분을 해야 이제 P를 바꾸면서 여기저기서 계산을 하니까 P는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럼 P는 픽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점 P를, 그러니까 이벨류에이트를 할 P는 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메가는 그러한 그 점 P에 붙어 있는 함수인데, FP는 잠깐만요. P가 어디에 있는 애였죠? P가 P가 여기 있었는데 P가 RN. P가 정의역에 있는 애구나. 네, P가 RN에 있는 네네. 애입니다. 그쵸. 오메가는 RM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코드메인에 있는 애고. 아, 일단 넘어가시죠. 네네. 근데 그 네. 정의 지옥에 빠지기보다는 저는 계산하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네네네. 아무튼, 네, 그래서 뭐, 성질도 그냥, 계산하는데 이렇게 쓴다.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뭐,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좀 기억이 안 나는.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요, 여긴가? 잠깐만, 여기 할 차례인가요? 합성은 안 했, 아까 안 했나요? 합성은 안 했을 거예요. 네. 합성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투폼 하고, 네, 합성부터 하면 되는데, 네. 제로폼은, 얘가 이제 U,V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G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fx, y가 이건데 걔를 UV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 UV가 있죠. 그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고. 근데 그거를 이건 이제 한 번에 하는 거고요. 두 개로 나눠서 하면 G를 먼저 하는데 F에다가 G를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 합성 F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제로폼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복잡하진 않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됐고 원폼 같은 경우는 이제 G가 이렇게 얘는 라지 U 라지 V입니다. 얘가 스몰 U 스몰 V고요. 그랬을 때 타겟 원폼 알파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평가점 P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W가 방향 벡터가 A, B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전제고요. G 합성 F의 스타의 알파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요거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G니까 U, V고 걔가 U가 X고 V가 U가 X제곱이고 V가 XY예요. 그래서 걔를 대입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DU를 얘가 U고 얘가 V인데 DU를 계산하면 이 계산을 할 수 있고요. DV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를 이렇게 G 합성 F 스타의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에서 이벨리에이트를 하면 어, P가 아까 1,2였으니까 1,2, 1,2 이렇게 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걸 이제 그 방향 벡터 W의 이벨리에이트를 또 하면 4a-2b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계산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U랑 V는 이제 그 스몰 U랑 스몰 V로 나타낸 거라서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헷갈리는데 이게 그대로 쓰면 안 되고 합성된 걸 때는 걔를 이제 ST로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수 공간이 좀 달라져야 돼서. 아까 그 F 스타를 붙이냐 마냐에 대한 그런 거랑도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거부터 이 DU, DV로 쓰면 안 되고 DSDT로 써서 얘를 결과는 똑같거든요. 결과는 DS 플러스 3DT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똑같게 나오는데 그 변수 공간을 다르게 써야 돼서 실제로 정확하게 하려면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는 건 해보면 되고, 세 번째로 3폼에 대해서는 어, 요게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음, 일일이 다 할까요? 3폼은 네. 아니면 조금 건너뛸까요? 이 부분도 쭉 계산이라 그냥 해보면 그 비선형 고면좌표를 이제 선형 스케일로 그 선형으로 이제 스케일하는 형태로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로 피 세타로 돼 있는 걸 이제 x, y, z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그 변수가 변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고 g는 2x, y, 3z로 잡혀 있는데 그 대각선 방향 스케일로 이제 x는 2배, z는 3배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대각선 방향 그 이게 2빵 빵빵 1빵 빵빵 3 이렇게 된 거니까 디터미넌트 취하면 이제 6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메가를 dx 웨지, dy 웨지, dz라고 이렇게 3폼이 주어졌으면요. 그러면 얘를 한 번에 계산을 하려고 하면 자코비안 곱으로 해서 디터미넌트 d에 이렇게 g.f로 해가지고 디터미넌트 아니지 디터미넌트에 이거죠 dg.f로 해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디터미넌트 dg에 디터미넌트 df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오메가를 그 뭐냐 g.f 스타의 오메가를 해보면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두 단계로 할 때는 먼저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f 스타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g 스타의 오메가를 계산을 해볼 때는 이제 디터미넌트 g를 먼저 붙이면 이렇게 되고요. 걔를 f 스타에다가 계산을 해보면 f가 아까 그 xyz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으니까 dx, dy, dz를 각각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계산을 하면 되고 그 계산이 이제 줄줄이 그냥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 과정이라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래서 진짜 거의 그 위에 거 한 거 몇 개 이런 거 빼고는 다 그 예제 계산 문제풀이만 했어요. 추석 내내. 까지는 아니고 아, 뭐 좀 놀긴 했지만 네. 너무 성실하시네. 열심히 했습니다. 몇 개였는지 30 몇 개였는데 문제가 올렸거든요. 30 32문제. 네, 32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네, 없으시면 네 번째로 순수 선형 합성에 대한 예제도 줬는데 행렬곱이랑 전치곱을 전환을 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줬고요. A가 요 행렬이 나왔고 B가 요 행렬이 나왔을 때 FAX가 AX 그리고 FBX가 BX 이렇게 줬고 타겟 원폼은 알파가 DX로 이렇게 줬고요. 한 번에 하는 거는 B 합성 A라는 것이 이게 그냥 곱하기 계산하면 되거든요. 곱하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스타 DX를 하면 DX니까 첫 번째 행이라서 첫 번째 행에다가 DX, DY, DZ 이렇게 곱하면 그러니까 내적을 한 거죠. 내적을 하면 2DX 플러스 4DY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단계로 하는 거는 B를 먼저 하고 A를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BDX를 하면 요거 BDX니까 그 뭐죠? BDX니까 요거 2DX가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A를 하게 되면 A가 얘고 아까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2dx였으니까 2를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dx, dy, dz를 해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 나와도 계산할 수 있겠다. dx 라인, dy 라인, dz 라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 그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연습 문제가 쭉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근데 A 단계는 A 단계가 아니고 A. 아무튼 요 A는 기초 계산 부분인데 그냥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봐라, 이것도 계산해봐라 그래가지고 쭉 계산하면 되는데 정의를 사용을 해서 이거 A번 계산하는 거는 그냥 여기랑 여기랑 웨지를 하면 되는데 dx 웨지면 빵이고 dy 웨지면 빵이죠. 그래서 요것만 하면 되니까 이거 캔슬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수치로 구할 때 그 뭐지? 요렇게 이렇게 돼서 이제 그 1,2랑 3,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뭐냐 알파 웨지 베타가 요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요거 이벨리에이트 한 게 디터미넌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1, 2 이게 3, 1, 3, 1 해서 디터미넌트 하면 마이너스 77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처음엔 요게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디터미넌트 이렇게 넣는 게 좀 조금 헷갈렸는데 근데 그 dx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vw면 dxv d 뭐였지? dxw 여기가 dyv dyw 이거 그냥 요것만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네. 몇 번 해보면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파 베타 나왔고 알파 웨지 베타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되죠. 요거를 요렇게 하고 얘는 빵이니까 얘는 계산 안 하고 요렇게 하면 여기 세 개만 남아서 적절하게 그 부호만 잘 붙여주면 네 계산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웨지 계산은 이제 진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V1, V2, V3가 있으면 얘를 계산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행렬식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그냥 행렬식 계산하면 돼서 이렇게 넣고 행렬식 계산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3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힌트도 잘 줘요, 이렇게. 챗GPT가. 네. 약간 귀엽게 힌트도 줍니다. 그리고 4번은 이렇게 해서 32번까지 할까요? 좀 약간, 네.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영상으로 그냥 보기엔 노잼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감상 같은 거 없으세요? 혹시? 감상이요. 네. 감상은 아까 그 F 스타 붙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요. 감상이 웨지나 아니면 뭐 풀백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적분하는 것까지도 계산 쭉 몇 번 해보니까 어?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계산할 수 음, 있겠네. 계산은 뭐 막 어려운 거 아니면 좀 네, 할 수 있겠네. 근데 의미 자체를 대입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덜 돼서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지금 무리함수니까 그 무리함수에서 뒤에 진도 나가다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랑 좀 잘 맞춰지면 그러면 좀 더 재밌겠다라는 예상은 좀 있어요. 음. 네. 요 정도입니다. 근데 약간 매니폴드 계산 같은 건 없네요. 유니폴드 계산은 아직 그 독가르모 1장 공부한 거에 대한 그 연습 문제다 보니까 음, 네 연습 문제를 지 혼자 계속 막 줘요.
챗GPT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많이 주나?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도는 늦어졌는데 그거는 뭐 차차 가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음, 네. 1번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1분이요. 네. 아, 아니다, 아니다. 3번이요? 3번? 3번. 네. 아, 이게 제가, 그러니까 뭐 감상을 말씀하시라니까 3번을 이제 제가 그러니까 DX, DY, DH 외치고 요거를 아 이게 디터미넌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네. 제가 지금 이게 뭐 그냥 무슨 저는 학위도 아니고 이제 그냥 재미로 공부를 하는 건데 이래도 되나 하는 약간 좀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어떤 죄책감이요? 아 이게 뭐 디터미넌트라고 하니까 그냥 이거 무슨 디터미넌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풀어도 풀고 말아도 되나 하는 좀 아, 아, 이제 이렇게 풀으셨네요. 이게 이걸 뭔가 진짜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세 개 웨지 곱은 디터미넌트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제가 잘 이래도 되나 그렇게 그냥 풀었거든요. 이거 할 때. 근데 어, 그 3폼, 아니, 그 뭐지? 어쨌든 그 디퍼런셜 폼 정의를 보면 정의에 디터미넌트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네, 디터미넌트를 그냥 쓰면 될 것 같다 정도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여기 문제 풀 때, 3번 풀 때, 저도 이제 풀었거든요. 올리지 못했는데 노트를. 3번 풀 때, 저는 이제 이거 관련된 공부를 이렇게 뭐, 챗GPT 물어보고 공부할 때, 3번에 대한 게 디터미넌트 그냥 이렇게 삼중곱 쓰듯이 해도 된다라는 게 좀, 저도 좀 이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뜬금없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뭔가 물론 그 이제 3폼이 아니라 2폼이거나 할 때 뭐 컬 형태처럼 컬에서 나오는 계산 형식처럼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예상 지을 수 있지만 얘를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없나? 뭐 증명 방법이 있나? 제가 아직 안 찾아봤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냥 얘는 정의처럼 외우고 쓰는 건가? 그렇더라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아, 해보세요. 있나요? 네. 이게 좀, 증명이 되는 거군요. 저 뭔가 이게 그 계산 같은 게 그냥 정의처럼 뚝뚝 주어지는 것 같았어서, 알겠습니다. 사실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네. 네, 팩트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뭐지? 예전에 그 서울대 이인석 교수님 선형대 수학 9의 그 디터미넌트 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성질인가 있죠? 왜, 네. 뭐, 아이덴티티면 1이고, 얼터네이팅이고, 그거 있잖아요. 그 똑같이 디퍼런셜 폼에다가 하면은 디터미넌트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맨 그렇습니다. 처음 얘기한 이거를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저게 디터미넌트잖아요. 네네. 네, 저, 이게 증명입니다. 저 1, 2, 3번을 만족하는 게 디터미넌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약간, 불만스러웠는데, 네. 네. 이거 그래서 네.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 저 그럼 질문 하나 더. 만약에 뭐라고 할까. 저런 성질을 그러니까 증명할 때 저 성질들을 고려한 뭐라고 할까 행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약간 원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좀 제가 지금 저것만 봐서는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주 기대수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기대수 영상을 좀 보고 근데 다음 주 기대수 영상이 뭐냐면 행렬식 정의예요. 정말요? 거기에 무슨 뭐 시그마에 뭐 시그넘에 뭐 어쩌고 뭐지? 시그넘 이렇게 썼나? 뭐 시그마에 뭐 파이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것도 본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예. 네네 그 나오는데
얘도 이제 정의를 할 때 이거를 만족하도록 해서 정의를 하려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를 확인을 뭐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마 그냥 그것만 보고 했을 때는 전혀 그건 그거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원폼 정의할 때 요거를 보면서 그걸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약간 매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좀 이러저러한 등등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는 그 적분이랑도 성질이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아까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터미너트, 왜냐면 얘가 지금 적분 그 적분을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디퍼런셜 폼이. 그러다 보니까 그 디터미넌트가 부피라고 하는 이유도 얘랑 연관을 좀 지으면 아,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된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아까 그 3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디터미넌트로 하면 되겠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기대수 2기에 예전에 채널지기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신 PDF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렬식의 성질로부터 행렬식의 정의 유도거든요. 네. 이거 제가 저기 무리함수 탭에 올려드릴게요. 네네.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다중선형성 이고 교대성이 있고 그러니까 교대성이 뭐냐면 두 개 스위칭하면 부호 바뀌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정규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표준 기저 넣으면 1 나오는 거. 네, 딱 요거. 이 세 개를 만족하는 함수는 유일하고 그게 행렬식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어, 네. 그래서 요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이거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떤 생각이 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데피니션에 나와 있는 요 phi 아이들은 그 원폼이잖아요. 그러니까 V 스타의 원소잖아요, 지금. 네, 근데 V 스타의 원소를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는 V 스타의 원소는 뭐냐면은 V의 원소를 컬럼 벡터라고 놓고 V 스타의 원소는 로우 벡터처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저도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투폼이다. 그러면은 그 칸 두 개 있는 어떤 로우 벡터인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R3에서 뭐 DX 말하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일단 일단 그냥 말해볼게요. 틀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DX 웨지 DG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칸이면 얘를 어떻게 써야 되지? 중간에 0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넣으면 안 되나? 잠깐만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써야 되지 이거? DX 원폼부터 해야겠다. 제가 갖고 있는 뭔가 두 개가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는 요런 거고, R3에서는 약간 요런 거. 이렇게 하면 X 성분만 나오잖아요. 약간 요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3DX다. 는이라고 쓰면 안 되지. 3DX는 왠지 요거랑 똑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거 같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하려는 얘기가, 그럼 DX 웨지 DY는 뭘까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하려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 K폼은 뭔가 행렬처럼 생겼어가지고, 행렬도 그,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다 선형이고, 그러니까 멀티리니어하고, 그 다음에 교대적이고, 그러니까 뭐 얘네 순서 바꾸면은 부호 바뀌잖아요. 행렬식이 그렇듯이. 그리고 정규화도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DXI로 집어넣으면은 얘네 행렬식은 전부 다 1일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행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결론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나서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꼬였어요, 머릿속에서. 그럼 DX, DY지, DX, 웨지, DY는 뭐지? 이게 라고 1, 얘기, 0이랑 1,0이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슷한 형식으로 하면. 잠깐만요. 일단 써놓고 할게요. DY는 제가 0,1,0으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원폼이잖아요. 그럼 투폼은, 잠깐만. 투폼은 벡터를 두 개를 받잖아요. 잠깐만. 투폼은 벡터를 두 개 받아서 스칼라가 나와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거 잘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요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V1, V2 받으면 네네네네네. 100 V1 더하기 010 010 V2 해서 여기서 V1X가 나오고 V2Y가 나오면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행렬 고배 형태로 깔끔하게 써지질 않네. 저렇게 하면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 안 나오잖아요. 어? 네, 그러네. 안 됩니다. 그러네요. 안 돼요. 네, 그러네. 네, 어. 선생님들 좋은 시도였으나 안 됩니다. 지금 저희 행렬식이 아닌 다른 걸 지금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행렬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어떤 지금 찾으려고 한 거죠? 저희가 한 게, 지금 방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다른 건가? 시도한 거는, 어쨌든 웨지 프로덕트가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보통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웨지 프로덕트를. 근데 이게 행렬식밖에 없다는 거를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행렬식이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정말 행렬처럼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잘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거 제가 지지난번쯤인가? 그때 왜 K 텐서로부터 웨지 프로덕트에 그 정의 썼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의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가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불만족스러운 게, 그러면 웨지 프로덕트는 뭔데 그렇게 정의하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는 제가 지금 일부러 안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정의를 쓰셨다는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네. 네. 네, 근데 웨지는 그 폼은 행렬 표현으로 잘 안 되고요. 네, 아, 디터미넌트를 행렬로 쓸 수 있다면은 다 썼겠죠? 어, 네, 네, 안 됩니다. 디터미넌트는 아, 행렬로 안 써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행렬로 안 써지고, 근데 이제 약간 비슷한 형태로 그런 거는 써지거든요. 조금 TMI인데, 뭐지? 어, 이, 아닌가? 투폼까지는 되려나? 그러니까 바이리니어 폼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는 매트릭스 하나 넣고 양쪽에다가 V, W 이거를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이게 트랜스포즈가 앞뒤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거? 네네, 보입니다.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찾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투폼까지는 되겠다. 네, 투폼까지는 되겠네. 음, 네, 투폼까지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세기부터는 확실히 안 되고요. 3폼은 어떻게 3차원 매트릭스를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매트릭스가 아니죠.
아, 네. 네. 바이리니어는 여기 이렇게까지는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가능하고요. 이거 뭐 찾는 법은 그냥 베이시스 넣어가지고 찾으면 되죠. 네. 음. M11이 나오려면은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해가지고, 네, 넣고 찾으면 됩니다. 그거 찾을 때는 약간 노가다인가요? 그쵸? 네. 아, 네. M11이 나오려면은 V랑 W에다가 100, 100 다 집어넣어야 될 거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음. 네. 그래서 M12가 나오려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아,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찾으면은 M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폼까지는 되고, 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웨지는 저희가 그거 알잖아요. 얼터네이팅 되는 거 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스큐 시메트릭 할 거예요. 아, 아, 네. 오. 그것까지는 될 겁니다. 투폼까지는 그렇게 예쁘게 나올 거고, 쓰리폼부터는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투폼까지는 이렇게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오늘 이야기에 꿀잼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포기할 땐 빠른 포기. 네. 네, 근데 약간 비슷하게 작동하겠구나. 이 정도 이미지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뭐 저희 뭐야 4차원 볼 줄도 모르면서 4차원 다 상상하잖아요. 뭐 그런 거랑 음. 비슷하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일 2개 여기 무리함수 탭에 올렸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잘 모르겠던, 혹시 14번을 조금 같이 고민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얘가 차수가 이거임을 기저 이거의 선형 독립성과 생성성을 통해서 보이라는데 전혀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 풀이를 봤더니 이렇게 풀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그냥 증명을 안 해보고 그냥, 뭐, 대충 뭐, 맞겠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저도 맞겠네는 맞겠는데 네, 근데 증명을 그래도 보이라니까 보이고 싶기는 한데 네.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니까 조금 막막한 거예요. 그러게요. 증명을 해라. 증명을 네, 그래서 해라. 실제로 써보려고 하면 이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이거는 그냥 그 챗GPT의 풀이거든요. 그,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RN의 저 K폼이라는 거는 어쨌든 요렇게 생겼는데 저 DX 여기에 들어가는 게 1부터 N까지이고 요게 증가하면서 K개인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저 뭐냐, 저거를 알잖아요.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순서만 바꾼 것들은 그 선형 독립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순서는 상관없는 거고, K개를 고를 때. 네, 왜냐하면 순서는 우리가 뒤집을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요 개수만큼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구성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그게 1번인 것 같고,
기저 후보가 그건 것 네네네. 같고, 그리고 선형 독립성은, 어, 잠깐만, 선형 독립성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거라 저게 다르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어, 잠깐만요. 음,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보면 납득이 되는데 네네네. 이걸 내가 혼자 쓸 수 있나? 약간 이 생각이 조금 한번 보셨으니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네, 뭐 그렇긴 하겠지만 네, 저는 솔직히 그 정도면 만족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아, 네네네. 네. 한번 받고, 그걸 내가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서 쓸 수 있나? 쓸 수 있음. 그러면 저는 그냥 넘어가요. 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너무 그냥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거라. 네, 그래가지고 저도 요거 표시해놓고 가지고 왔거든요. 네.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저 이거 보니까 그 문제 생각나는데? 저거 있었거든요. 그, 오메가랑, 그러니까 오메가가, 잠깐만요. 오메가랑 에타를 웨지한 거는, 어, 요거다, 요거. 오메가랑 에타, 그러니까 웨지 에타를 외미분한 것은, 잠깐만요. 저 여기 까먹었다. 보면서 써야겠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죠, 이거. D 오메가 베타 맞아요. 마이너스 1에 더하기 마이너스 1에, 오메가에 오메가 알지 디에타. 제 그게 헷갈렸어요. 오메가의 디그리죠? 예, 예, 네. 예, 예. 요거 증명하는 문제. 이, 이거를 네. 이거를 그 아고라에서 김남호 쌤이랑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 이거 왜 디그리 이거냐? 예, 예, 이거 어떻게 찾았냐? 예. 라는 걸 잠깐 얘기하다가 모르겠다로 넘어갔거든요, 일단.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그 곁다리로 마이크가 새는 켜져 있었네. 이야기여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 네. 아, 네, 괜찮습니다. 아, 곁다리로 네. 네. 저게, 그, 어, 오메가가 M폼이잖아요. 음, 네. 요건 안 썼다. 잠깐만요. 오메가가 M폼이고, 그러니까 얘가 M폼이고, 얘가 K폼이고, 잠깐만요. D 오메가의 에타 더하기 마이너스 1의 M승 오메가 웨지 D 에타죠? 네네네. 근데 참 죄송한데요. 네. 그 배터리 이슈 때문에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 이건 뭐 증명하는 거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뭐 시간도 그래도 좀 많이 네. 됐는데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